안녕하세요. 소양강 블루베리 농부입니다. 오늘은 지난 7월 6일 날 삽목한 녹지 삽목을 순치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기 위하여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블루베리 삽목은 크게 숙지 삽목과 녹지 삽목이 있는데, 숙지 삽목은 봄에 하는 삽목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쪽에 보이는 이것은 지난 4월 1일 날 삽목에서 최근까지 분갈이를 완료한 숙지 삽목의 묘목이고, 여기에 보이는 이것은 지난 7월 6일 날 녹지 삽목한 묘목을 현재 보관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오늘로써 녹지 삽목한 지 45일 차가 되는 날로서 녹지 삽목은 45일부터 60일 어간에 뿌리가 완전히 발근된다. 따라서 하나의 어린 묘목으로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녹지 삽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치 과정인데, 오늘부터 어떻게 순치하는지 그 순치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치는 길들일 순 이룰치 또는 가리킬 순 이룰치, 이렇게 한자의 한자어인데, 이 순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묘목을 내가 원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7월 4일 날 녹지 삽목한 이 묘목은 현재 진공된 이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녹지 삽목의 전제 조건은 크게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녹지 삽목의 전제 조건은 첫 번째가 완전히 밀폐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작은 비닐하우스를 해서 완전히 밀폐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포화 습도를 유지해야 된다. 포화 습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는데, 포화 습도라는 것은 비가 오는 날씨처럼 이 안에 물기가 습도가 꽉 차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 이와 같은 그늘막을 씌워줘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그늘막의 역할은 말 그대로 이 안에 밀폐되어 있는 이 작은 인큐베이터 미니하우스 안에 온도를 높이지 않는, 온도가 올라가지 않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부터 순치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안에 하나도 죽지 않고 다 살아 있습니다. 제가 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비닐하우스 안에 보면은 지금 지난 7월 6일 날 삽목한 나무들이 새순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걸 보았을 때는 전부 다 살아있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이제 지금부터 이것을 밖으로 빼낼 때 이 과정을 순치라고 하는데, 이 과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과정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바로 실내에서 키우는 화분을 실외로 갑자기 빼내었을 때 이 이파리들이 전부 다 화상을 입어서 죽는 것과 같은 위치로 이 안에 있는 이 어린 묘목들을 한순간에 밖으로 빼내면 얘네들은 전부 다 화상을 입어서 죽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들을 어떻게 빼내는지 그 과정을 순치라고 하였는데, 그 순치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방법은 여기에 구멍을 내줍니다. 칼 같은 것을 이용해서 구멍을 내주는 것이, 이렇게 구멍을 내줘서 안에 있는 공기와 밖에 있는 공기를 서로 통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멍을 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멍을 내주고, 이것을 어느 한순간에 다 갑자기 구멍을 내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정도, 오늘은 공기가 통할 정도만 이렇게 구멍을 내주고, 또 내일은 구멍을 좀 더 크게 내주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안팎의 공기를 안팎의 공기를 서로 도행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점점 태양의 빛을 더 많이 쏘여줘야 되는데, 자, 이 정도로 내주겠습니다. 이 정도로 내주고,
그 다음에 다시 이것을 덮습니다. 이것을 덮는데 이때는 지난번에는 완전히 다 덮었다면은 지금은 지난번에는 완전히 다 덮었다면 이제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빛이 들어갈 수 있도록 빛을 조금씩 들어갈 수 있도록 밑에 부분을 띄워주겠습니다. 원래 90% 차광막에서 이제 30% 정상적인 방법은 90% 차광막에서 30% 차광막으로 바꿔주는 것이 좋은 방법인데 저는 이것을 밑에 이렇게 아래쪽을 열어서 이제 빛이 좀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아래쪽 이만큼 띄어서 이 정도 띄워 가지고 빛이 들어갈 수 있는 이 환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내일은 와서 구멍을 좀 더 뚫고 그 다음에 이것을 좀 더 걷어서 빛이 점점 많이 들어가는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순치 과정을 좀 더 쉽게 설명하면은 어린 묘목이 빛에 적응해 가는 과정을 말한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순치라는 것은 밀폐되어 있는 비닐하우스 안에 있는 어린 묘목을 점점 이 노지의 자연 환경에 적응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현재 있는 조건이 밀폐되어 있는 미니 비닐하우스 안에 있기 때문에 미니 비닐하우스 안의 공기와 밖의 공기는 완전히 차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순치의 첫 번째 조건은 안에 있는 공기와 밖에 있는 공기를 순환될 수 있도록 여기에 칼을 이용해서 구멍을 내줍니다. 칼을 이용해서 이제 구멍을 내주고, 또 두 번째 안에 있는 공기와 밖에 있는 공기가 어느 한순간에 집중적으로 순환이 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구멍을 내는 것도 매일매일 조금씩 하루에 3개를 냈으면 그 다음에 또 2개 이런 식으로 점점 늘려가는 방법으로 구멍을 내줘야 합니다. 순치의 두 번째 과정은 현재까지 얘네들은 이런 90% 차광막 안에 있기 때문에 햇빛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햇빛을 보다 많이 쏘이게 해줘야 되는데 이 차광막을 현재 90%에서 30%로 바꿔주는 것이 좋으나 그럴 여력이 안 되면 저처럼 이렇게 지표면에서 어느 정도 띄워가지고 빛이 완전히 밀폐되어 있던 것을 지표면으로 띄워서 빛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차단된 환경은 바로 안팎의 공기로부터 차단이 되었고, 두 번째는 안팎의 햇빛으로부터 차단이 되었는데 이 두 개를 자연스럽게 적응시키는 과정이 바로 순치라는 것입니다. 먼저 안팎의 공기가 차단된 것을 서로 순환시키기 위해서는 바로 칼을 이용해서 구멍을 내준다. 이렇게 구멍을 내준다. 그래서 안팎의 공기가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빛으로부터 차단된 것을 극복시키는 방법은 현재 90% 차광막을 30% 차광막으로 바꿔주는 것이 좋은데, 여의치 못할 경우 저처럼 이렇게 차광막을 절반 정도 씌워서 그늘막의 범위를 축소시켜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순치 과정은 궁극적으로 비닐하우스 안에 있는 여린 묘목을 이 노지 바깥으로 빼내서 건강하게 키우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중에 하나를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어떤 그늘진 곳에서 관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제가 여기에 묘목을 샘플로 하나, 둘, 셋, 네 판 정도 했는데 그 중에 한 판을 뽑아서 하우스 안에 가장 그늘진 곳에 두고 관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뽑았는데 하나 전부 다 새순이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것은 블랙 티프도 형성이 되어 있네요. 이런 거 보면 이제 블랙 티프가 이제 형성이 되어 이렇게
이쪽에 보면 블랙 디프도 형성이 되어 있고 다 살았습니다. 하나도 죽지 않고 다 살고, 밑에 보면 뿌리가 다 발근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뿌리가 발근이 됐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뿌리가 나온 거 보이십니까? 이렇게 뿌리도 다 발근이 됐습니다. 즉 45일차가 되면 하나도 죽지 않고, 자 이렇게 좀 전에 꺼냈는데 하나도 죽지 않고 다 살았습니다. 이렇게 다 살았고, 그리고 뒷면에 보면 뿌리가 이렇게 다 발근이 돼서 트레이 밖에, 포트 밖에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것을 밖으로 갑자기 꺼내놓으면 얘네들은 화상을 입어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순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지음이 사실 가장 중요하다. 얘네들이 살았다라고 밖에 내놓는 순간 아무런 대책 없이 내놓으면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얘네들을 이 안에서 자연스러운 환경으로 노출시킬 때까지 그 과정을 이제 순치 과정이라고 하는데, 순치 과정은 말 그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얘네들을 키우는 겁니다. 순치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점점 이 공기와 노출을 많이 시켜줘야 되고 점점 더 많은 햇빛을 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한 방법으로서 여기 진공되어 있는 이 하우스에다가 구멍을 내주고, 또 여기 있는 90% 차광막을 좀 올려주고, 그래서 빛이 점점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자, 이건 하나는 샘플로 창고에다가 보관해 보겠습니다. 저 창고는 햇빛이 차단되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곳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자, 가보시죠. 좀 전에 가지고 온 묘목을 보관하는 장소는 이렇게 90% 차광막이 설치되어 있는 위에 길고양이 2마리가 창고 지붕에서 놀고 있습니다. 쟤들은 말이 길고양이지 제가 밥을 주고 있으니까 우리 농장 고양이입니다. 농장에서 쥐도 잡고 뱀도 잡고 두더지도 잡고 아주 유용한 일꾼입니다. 자, 여하튼 간에 조금 전에 가지고 온 이 묘목을 어디에 보관하냐면은 바로 이와 같은 창고의 가장 낮은 곳, 창고의 바닥의 평상 아래 이 어둡고 습한 곳에다가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점점 밝은 곳에 나가면서 자연적으로 순치가 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녹지 삽목을 4판 했는데 4판 중에서 1판은 여기다 놓고 나머지 3판은 그냥 그곳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제 순치 과정에 필요한 묘목들인데 1개를 뺀 나머지 3개는 여기에 그대로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빛이 예전보다 더 많이, 그리고 바람이 통할 수 있도록 밑에와 위에를 구멍을 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구멍의 개수를 점점 늘리고 그리고 이 위에 있는 이 차광막을 점점 더 많이 벗겨주면서 순치가 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햇빛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저는 사실 녹지 삽목을 잘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녹지 삽목은 지난번에 4판 실험 삼아서 4판 200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100% 성공해서 잘 자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이제 얘네들이 밖에 나와서 이런 식으로 지난 봄에 숙지 삽목한 애들처럼 분갈이 할 때까지 과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녹지 삽목은 누구든지 밀폐 삽목을 한 상태에서 이와 같은 그늘막을 설치해주고 포화 습도를 유지하면 다 성공할 수 있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이런 식으로 분갈이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맞춰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시는 이것은 지난 4월 1일 날 숙지 삽목에서 이제 분갈이까지 마친 묘목들입니다. 마찬가지 그때도 제가 말씀드리기를 숙지 삽목은 삽목판을 햇빛이 가장 잘 되는 곳에 두고 물 관리만 잘하면 100% 살린다고 했고, 지금 이렇게 100% 살려서 다 분갈이까지 마친
그리고 나머지는 다 잘 자라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녹지삽목은 숙지삽목과 다르게 반드시 밀폐삽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포화습도를 유지해 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러한 차광막, 90% 차광막으로 그늘막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45일에서 60일이 지나면은 뿌리가 나온다고 했는데, 아까 보신 바와 같이 모두 다 100% 하나도 죽지 않고 다 성공했고, 그 중에 4판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 농장에서 가장 습하고 어두운 곳에다가 현재 보관하고 있는데, 그 장소는 바로 이 90% 차광막이 설치되어 있는 이 창고의 가장 습하고 낮은 자리인 이곳에다 평상 아래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점점점 밖으로 꺼내서 자연스럽게 순치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고, 나머지 3판은 그 자리에 그냥 둬서 공기가 순환될 수 있도록 공기 구멍을 좀 더 많이 내고, 또 햇빛에 순환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그늘막을 덮는 부위를 점점점 축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녹지삽목의 성공 조건은 첫 번째, 밀폐삽목을 해라, 포화습도를 유지해라, 바로 이와 같은 차광막을 설치해줘라 하는 이 3가지 조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3가지 조건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순치 과정인 것입니다. 첫 번째, 그럼 위에부터 생각해서 이 차광막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은, 얘네들을 갑자기 차광막을 벗기면은 얘네들은 전부 다 타 죽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실내에서 키우는 화분을 실외로 꺼내면 이 강렬한 햇빛에 의해서 다 타 죽듯이, 얘네들도 이와 같은 그늘 아래 있던 얘네들은 밖으로 나오는 순간 다 타 죽습니다. 따라서 이 햇빛으로부터 순치할 수 있는 과정은 햇빛의 양을 점점점 늘려주는 이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든다면 현재는 90%에 있는 차광막을 50%로 바꿔주고 30%로 바꿔주고 하는 방법도 빛으로부터 순치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 안에 있는 이 하우스에 구멍을 내주는 겁니다. 하우스에다가 이렇게 칼로 구멍을 내줘서 안에 있는 공기와 밖에 있는 공기가 서로 순환될 수 있는, 그래서 공기로부터 이제 순치되는 과정, 공기로부터 안팎의 공기가 이제 순환되는 과정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밀폐삽목에서 밀폐 조건에서 해제시키면서 바로 안팎의 공기가 순환돼서 이 안에 있는 어린 묘목들이 밖에 있는 공기를 받아도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주는 그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3번째는 이제 포화습도인데, 그 다음부터는 물주기는 밖에 있는 일반적인 묘목들의 물주기와 같은 방법으로 물을 줘야 합니다. 기존까지는 완전히 밀폐되었었기 때문에 물주기를 하지 않아도 되었는데, 이 순치 과정을 거치면서 구멍을 뚫어주니까 밖에 있는 공기가 들어가서 안에 있는 공기와 섞이면서 증발작용이 증발되기 때문에 이제 물주기도 이제 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지난 7월 6일 날 녹지삽목한 블루베리의 어린 묘목을 순치한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다시 한번 종합해서 설명드리면은, 순치라는 것은 이와 같은 밀폐 삽목된 시설 안에 있는 어린 묘목을 밖으로 끄집어내서 자연 환경 상태에서 잘 자랄 수 있는 그러한 과정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 바로 순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녹지삽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순치 과정인데, 이 순치 과정을 잘못하면 지금까지 모든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 순치 과정이 잘못되면은 얘네들은 금방 다 몰살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실내에서 키우던 화분을 바로 실외로 내놓았을 때 햇빛에 타 죽듯이 여기 있는 어린 묘목들은 바로 이와 같은 90% 차광막 아래에서 또 인큐베이터, 즉 작은 비닐하우스 안에서 이제 자랐던 아이들이기 때문에 밖으로 나오면은
곧바로 뜨거운 햇빛에 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어린 묘목들이 밖으로 나와서 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순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순치 과정은 먼저 이와 같은 밀폐된 비닐하우스에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공기가 순환될 수 있도록 이런 여건을 만들어주고, 또 밖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던 90% 차광막을 50% 또는 30% 차광막으로 교체를 해주든지,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지표면에서 어느 정도 띄워서 햇빛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이제 숙지삽목과 이제 녹지삽목의 가장 큰 차이는 뭡니까? 숙지삽목은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두고 물 관리만 잘하면 된다라고 했고, 이 녹지삽목은 절대로 숙지삽목처럼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둬서는 안 된다. 반드시 밀폐 삽목을 하고 포화 습도를 유지하고 이렇게 그늘막을 설치해 줘야 한다라고 해서, 그러고 나서 45일이 경과하면 뿌리가 나온다고 했는데,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모두 다 뿌리가 다 나서 완벽하게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블루베리 삽목과 관련해서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면, 사실 블루베리 삽목은 1년 12달 다 됩니다. 안 되는 시기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처럼 영세한 소규모 농장이나 가정에서는 블루베리 삽목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삽목이 가장 잘 되는 시기인 봄과 여름, 봄에 하는 숙지삽목, 여름에 하는 녹지삽목, 이 방법을 활용하지, 전문적으로 이 묘목을 생산하는 시설에서는 1년 12달 삽목을 합니다. 삽목을 해서 이제 키우는데, 그럼 그들은 어떻게 삽목하느냐? 그 조건만 맞춰주는 거죠. 즉, 한겨울에 삽목할 때는 바닥에 열선을 깔고 삽목을 하고, 한여름에 삽목할 때는 그 온도와 습도 조건을 맞춰서 삽목을 합니다. 그들은 녹지삽목과 숙지삽목 모두 다 잘합니다. 여름에 하는 녹지삽목 같은 경우는 미스트라는 것을 설치해서 주기적으로 물 관리를 하고 또 빛 관리를 해줌으로써 그들은 이와 같은 복잡한 시설 없이 그들의 시설 안에서 100% 성공하는 삽목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저희처럼 영세한 가정이나 영세한 농장에서는 제가 지금처럼 하는 방법인 봄에 하는 숙지삽목과 여름에 하는 녹지삽목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고,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고 100% 성공할 수 있는 삽목 방법이기에 제가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담으로 말씀드리는데, 이제 제가 이렇게 삽목을 하면은 댓글로 그렇게 해서 살겠느냐 하는 식으로 이제 의구심을 가지고 이제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토탈 12년간 블루베리 재배와 관련된 역할을 하였습니다. 직접 재배한 것은 10년간 재배하였고, 2년 동안은 블루베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연구만 하였습니다. 이제 그러고 이제 농장을 경영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블루베리로 인해서 뭐 실패했다거나 다른 문제가 된다거나 하는 것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올해 유튜브를 촬영한 것은 제가 알고 있는 블루베리 재배와 관련된 모든 노하우를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촬영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냥 믿고 따르시면 됩니다. 여기에 뭐 밝은제를 발라야 되니 말아야 되니, 또 여기에 녹지삽목을 하는데 뭐 좋은 요구 시간을 충족시켜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이러한 정말 전혀 터무니없는 이런 논리에 여러분들이 휘둘리면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강원도 춘천시에서 귀농 귀청과 관련된 전문 상담관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상담관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농민들이 너무 이 자기가 키우는 작물에 대해서 지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식이 없다는 것은 외부에서 누가 어떤 말을 하면 그 말을 듣고 움직인다는 이야기죠. 자기가 키우는 작물에 대해서 전문 지식이 없다 보니까 자꾸만 흔들립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최소한 자기가 키우는 작물에 대해서는 전문 지식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데, 남들이 이렇더라 저렇더라 하는 이야기를 믿고 따르면 안 된다는 얘기죠. 물론 뭐 저도 남들이 이렇더라 저렇더라 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저는 최소한 제가 이야기하는 블루베리만큼은 블루베리 표준 영농 교본이라는 농촌진흥청에서 감수하고 발간한 책자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크게 틀린 이야기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분들은 아무런 기본적인 지식도 없이 그냥 외부에서 들은 이야기만 가지고 이렇게 접근하고 또 그것을 따라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여기에 보면은 블루베리 이제 요 묘목을 보면 지금 요거는 지난 4월 1일 날 삽목한 것인데, 삽목한 것의 이제 용토가 다 다릅니다. 자, 여기 보면 이 용토는 바로 뭡니까? 우드칩하고 피트모스하고 이제 혼합을 한 것이고, 요거는 솔잎하고 이제 까만 거, 이제 이런 거는 솔잎하고 혼합한 것이고, 또 이제 이렇게 하얀 점이 있는 거는 펄라이트하고 이제 혼합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각각 7:3 비율로 다 했는데, 이렇게 안에 들어가는 그 혼합제들의 역할은 단 한 가지입니다. 물 빠짐이 좋게 해준다는 거. 피트모스만 100% 해도 뭐 삽목이 잘 된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뭐 잘 될 때 하는 이야기고, 실질적으로 피트모스 100%로 했을 경우에는 물 빠짐이 안 좋아서 떡이 됩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뿌리가 썩는 그러한 현상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용토는 피트모스와 펄라이트, 또는 피트모스와 뭐 우드칩, 또 피트모스와 솔잎, 또 뭐 피트모스와 마사토, 이런 것을 일정한 비율로 혼합해서 용토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지난번에 4월 1일 날 삽목한 것들도 다 잘 삽니다. 뭐 한 개도 뭐 죽은 거 없이 다 잘 살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품종은 100% 듀크입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는 다른 품종도 이렇게 몇 가지씩 이렇게 삽목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보관상의 문제로 자꾸만 혼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농장에서는 100% 듀크 이외에는 다른 품종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블루베리 녹지 삽목과 기타 블루베리 삽목에 관련된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2020년을 블루베리 재배와 관련된 모든 것을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유튜브에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십시오. 제가 알고 있는 블루베리 재배와 관련된 모든 것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